늘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안녕과 전역의 안전 빵빠. 자, 여러분,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전쟁. 여러분들이 이 경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라가 지금 큰일인데 무슨 경제가. 근데 바로 이 미중 무역전쟁이 정말 큰일입니다. 고래 싸움에 이미 새우등이 터졌는데요, 우리 기업이. 근데 정부는, 문제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은 왜 세금을 냅니까? 네, 이 와중에 부부 패키지 여행 중입니다. 핀란드에 도착했다는데 글쎄 핀란드 대통령 CVID 확실하게 지지한다는데 그거 알고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네? 우리 기업들한테 줄 세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중국 당국자가 SK 삼성 불러다가 니네 까불면 혼나 죽어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주한미 대사가 아주 또 협박성 발언까지 했는데 정부가 뭔가를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 이해는 갑니다. 정부가 과잉으로 나설 경우 앞으로도 야 정부 계속 나서 한국 정부 뭐하나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분석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대통령이 이 와중에 나가버리셨어요. 나가버리셨습니다. 그것도 현안이 전혀 없는, 우리가 벌써 지난주에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북유럽 좋지요. 지금 좋습니다. 유럽은요 5월, 6월이 최고입니다. 특히 6월이 최고인데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라는 현안도 없는 데를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경제, 어제 그제 경제수석이 나와서 이야기했죠. 한국 경제 어려운 말 썼습니다. 하방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 같다. 경제가 당분간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뻔히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대통령은 해외여행 중이십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벌써 520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바스찬 리 님께서 점심 뒤에 커피라도 한 잔씩 하시라고. 저는 커피 네, 보온병에 고맙습니다. 싸왔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좋은 방송 하는데 쓰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정말 깊이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한마디로 지금 상황은 정부가 없다. 문재인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죠. 실제로 문재인은 지금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하는 말이라고, 이 대거리라고 뭐라고 하냐면 민간 기업의 일을 이 정부가 어떻게 하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그다음에 이 문 정부에서 왜 그럼 민간 기업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참여를 하죠?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왜 그런 식으로 주총까지 가가지고 조양호 모가지를 자르죠? 그거 왜 합니까? 그렇게 다 해놓고서, 그렇게 난도질 해놓고서 거의 경제 범죄에 가깝게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쫓아내놓고서 그래서 민간 기업의 일은 민간 기업의 일이 알아서 해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들이 한 말이 있고 한 짓거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세금을 내죠? 우리 이 문재인,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 이거는 정말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말 이설주 디올백 사주는데 도움 주고 싶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시장 경제에서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을 지켜줘야죠. 기업이 왜 세금 냅니까? 왜 법인세 냅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알겨내고 세무조사 다 털어갑니까? 그거는 뭡니까? 정부가 이런 경우에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어떤 지침을 주고 함께 고민하고, 근데 북유럽으로 날아가서 뭐 피오르도 보고 뭐 핀란드에 가서 뭐 오슬로 선언? 아이고, 판문점 선언도 지금 오지랖 넓다고 김정은이한테, 그 어린 것한테, 그 젊은 것한테 막 개밥에 도토리처럼 동양그릇 걷어차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오슬로 선언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자, 기업이 전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불쌍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업이 이렇게 부모 없는 정말 고아처럼 이렇게 취급받아야 됩니까? 제가 아는 기업인을 제가 금요일에 이제 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신동빈을 30분 만나줬는데 그 안에서 말하자면은 어떤 얘기를 했을지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렵게 기업하는 사람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소름 끼친다. 자기는 진짜 소름 끼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기업의 탈엑소더스, 탈한국 엑소더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업을 합니까? 이런 판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일단 정부가 앞이든 뒤든 옆이든 나서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건 미국과 중국의 패권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이건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재전쟁이 벌어졌는다. 이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만에 하나 이런 전략은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는 기업이 나서서 해결해라 라고 하면서 정부가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건 전략적으로 필요는 해요. 왜? 나중에 만약 정부가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가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이런 사안이 터질 때마다 야, 왜 니네 정부 안 나서? 왜 니네 정부 줄을 안 쓰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니네 정부가 기업의 영향력 발휘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 정부는 그런 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요. 지금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아니 오슬로 가서 오슬로 선언할 때입니까? 저는 한국의 대통령들이 보면 가끔 해외에 나가가지고 무슨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글로벌한 나라는 아니에요. 해외 선언한다면 오슬로 선언한다면 전 세계 언론이 오슬로에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 보도한다면 오슬로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해봤자 남북 문제입니다. 남북 문제 하면은 서울서 하든지 판문점에서 하든지 그럼 되는 건데 굳이 오슬로 가서 오슬로 선언 하겠다는 건지 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마도 북유럽 3국을 방문하다 보니까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명분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굳이 또 저하고 똑같은 의문을 품었을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했더니 또 북유럽 또 헬싱키 이야기하면서 헬싱키는 뭐 냉전 기간에 뭐 평화를 가져왔던 헬싱키 프로세스를 했던 곳이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 가서 남북관계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래서 핑계 대교에서 이런저런 핑계 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슬로에서 이영국초님이 오슬로 하야선언이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 대통령 생각에도 참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슬로 선언하는 날이 판문점 선언한 날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1주년 기념으로 한다는데 아니 판문점 선언을 여러분 그날 기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꽝된 거 아니에요? 진짜 무슨 로또 내가 1등 당첨된다고 온 국민한테 뻥을 치고서는 막상 까보니까 꽝꽝꽝꽝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기념을 해가지고 오슬로 선언을 하냐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한반도에서 개 창피당하더니 이제는 오슬로까지 가가지고 북유럽에서 창피당하고 싶어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아까 올려주셨는데 이번에 가는 경비만 25억이라는데 여러분 25억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이번이 32개국을 지난 2년 동안 돌아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3개국 이제 테이프 끊고 찍고 가는 겁니다. 자, 다 좋은데요. 저는 정말 다음에 대통령 뽑을 때, 글쎄 대선까지 우리가 과연 정말 이 대한민국이 살아있을지 저는 참 그것도 어떤 때는 기가 막힌데요. 이미 부부가 패키지 여행은 좀 그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뭐 관광도 못하고 어디 돌아다녔는지도 못하니까 이번에 대통령 되니까 완전히 뻥을 뽑으려고 부부가 온갖 군데 돌아다니면서 변방 외교에다가 오지 외교에다가 브루나이에다가 북유럽에다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왜 가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멜라니라든가 그 아기의 아베도 남편 어디 간다고 다 따라가지 않아요. 정말 다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1박 2일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마 무박이라도 따라갈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스테이트 비즈니스라든가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실무 방문 같은 경우는요. 이 뭐 영부인인지 직업이 영부인이라는 사람 안 가도 돼요. 왜? 직업이 영부인이라는 거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김정숙만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그의 와이프였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그냥 실무방법은 한다는데 왜 퍼스트 레이디라는 영부인이라는 거를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직업으로 아는 사람이 쫓아가야 되냐고요. 자, 이 25억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 5억이나 7억은 해야 될 겁니다. 뭐 미용사부터 시작을 해갖고 요즘 관리 확실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청와대의 청원이라는 걸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날 엘마지님 말씀 들어보니까 청와대에 청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 다 빅데이터로 모아가지고 하니까 청와대 청원이라는 건 아예 그거는 쟤네들의 놀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웃었습니다. 네. 웃은 건요. 어떤 분이 늦동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웃었습니다. 네, 루키아와님 말씀대로 네. 정말 물 들어왔으니까 노젓 짜고 아주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네. 네. 아유. 그런데 민나오님이 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가져다 붙일 걸 붙여야지. 네. 국민들이 추경 걱정한다고. 뭐 가기 전에 공항에서 무슨 뭐 원내대표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죠. 국민들이 추경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니까 걱정하고 있다고. 아, 국민들이 지금 추경이 사실 모르죠. 솔직히 저도 추경이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데 국민들이 추경 걱정하고 있다? 자기 걱정이겠죠. 빨리 돈을 뿌려야 되는데 추경 빨리 받아가지고 내년 선거 앞두고 막 돈을 뿌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 통과시켜주지 않으니까 그 걱정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자,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 안 어렵다는 핑계를 야당에게 국회에 넘기기 위해서 추경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추경만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아니, 그렇게 살아날 경제라면 이미 진즉이 일어났지요. 쉽게 일어날 경제가 아니고요. 이 정부의 구조적인 현재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유턴하지 않는 이상 이 경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대외타, 물론 대외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대외 여건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국내 여건, 국내에서 기업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것, 소득주도 성장하에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 이것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대외 여건 우리가 쉽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경제 살리기 위해서 고칠 수 있는 고칠 노력을 하지 않고 추경에 핑계대고 야당에 핑계대고 대외에 핑계대고 이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국회 해외 나가기 전에 추경 딱 이야기하면서 야당 한 방 먹이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열 받게 됐죠.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국회를 다독거리면서 해도 할까 말까 하는데 야당 욕이나 하고 무슨 독재자의 후예니 뭐 이런 식으로 욕이나 하고 있는데 야당이 쉽게 말 듣고 협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나가면서까지 그렇게 꼭 그런 이야기 하고 나가야 되는 건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야당도 바보 같죠. 어디 이해찬한테 도둑놈들이라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고 정말 그리고 걸핏하면 사과하고 제가 정말 지금의 한국당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쌍무지개님께서 저 부부는 모자라는 부부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나라를 말아먹는 부부다. 당연히 계획적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워딩이 이랬습니다.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니까 7조 추경 사상 최대 예산 그거 받아놓고서 또 추경한다고 정말 벼룩지기도 낯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좋지 않게 생각한다. 국민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는요. 문재인과 정수기의 해외 패키지 여행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왜 야당 탓을 합니까?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아니 전화 한 통이라도 해갖고 도와달라고 하고 다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 커다란 정말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 경우도 트럼프도 야당한테 전화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통과 안 되는 건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대통령 할 자격도 없는. 자, 내일의 희망을 보다 님께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닉처럼 자유 대한민국 반드시 아이들을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럼요. 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고 함께 얘기하는 그 목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섭니다.